용사 일행이 왕좌의 방을 떠나자 나는 벌떡 일어났다. 뭘 하고 계신 겁니까? 동시에 노인이 전이하여 나타났다. 그러고 보니 나는 전생에서 여자를 어려워했어. 싸우기는커녕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힘들었지. 설마 완전 무교라고 최강 무적의 사신님께 그런 약점이 있을 줄은. 노인도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오늘은 비긴 걸로 봐주지. 네, 비겼다고요? 노인이 의아한 얼굴을 한다. 서로 실질적으로 무피해였지. 시간 초과로 상대가 물러갔어. 오히려 판정승이라고 해도 될지도 몰라. 그렇습니까? 노인은 반박할 생각도 없는 듯했다. 완벽한 논리였으니까. 그런데 왜 저놈들이 이 왕자의 방까지 올 수 있었지? 그 실력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 저놈들로는 가신들을 이길 수 없다. 내 의문에 응답하듯 15명의 군단장이 전이에 나타나고 누가 엎드렸다. 죄송합니다. 아드리고리가 사죄했다. 15개 군단 중에서 제1군단과 제13군단이 두 강자로 리더격이라 할 수 있다. 그 둘이 눈을 맞추며 내가 말해라, 아니 내가 해라 하며 서로 떠넘기려 하고 있었다. 그 1000년 만에 처음 찾아온 자들이기에 우리가 되돌려 보내면 이슈탈님께서 실망하실까 염려했습니다. 뭐? 내가 찌푸린 눈으로 보자 제13군단장 제코는 눈을 돌렸다. 이 자식 그런 핑계로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사안의 압력에 굴복했는지 아드리고리가 순순히 내막을 털어놨다. 이 녀석 배신하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제코가 소리쳤지만 아드리고리는 태어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노인이 분노를 담아 물으니 아드리고리는 더욱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저놈들을 보니 심장이 두근거리고 몸이 떨렸습니다. 상대 앞에 서서 맞서는 것은 도저히 그래서 완전히 기척을 죽이고 뒤에서 지켜보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마. 변태 취급받는다. 완전히 스토커다. 전생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 하나였다. 여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녀석들이 주로 하는 짓이라고 하는데 틀림없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내가 충고하자 아드리고리는 진지하게 답했다. 노인은 아드리고리의 대답을 듣고 무언가를 생각한 듯 했다. 이후 끄덕거렸다. 추측이 끝난 것이다. 저를 제외한 사신족은 모두 이슈탈님 탄생 후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슈탈님에 의해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한 기억은 없는데. 내가 사신이 되었을 때 있었던 사람은 노인뿐이었다. 그 후로 제멋대로 점점 태어나기 시작했다. 태어났다고 해도 내 몸에서 나왔다거나 내가 알을 낳았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암흑신전 어딘가에서 어느새 나타난 것이다. 게임식으로 말하자면 스폰한 것이다. 다만 최근 몇백 년 동안은 새로 발생한 적이 없다. 한계치에 도달한 것일까? 사신이 없으면 수아들도 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메커니즘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연관이 있는 듯합니다. 마음 깊은 곳, 잠재의식에서 여자를 어려워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게 맞다면 노인을 제외한 약 15여 명의 사신족 전원이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거 꽤 심각한 거 아닌가? 심각한 상황이군. 우리가 여자에 익숙해지면 되는 걸까? 등의 의견이 흘러나온다. 하지만 사신족 양만 5,000명이 갑자기 지상으로 나가서 여자아이와 대화하려고 애쓰는 세상은 보고 싶지 않다. 차라리 여자들 전부 죽여버리면 꽤나 황당한 의견을 내놓는 것은 제13군단장 제코. 이 녀석은 머리가 좀 이상한 새끼다. 바보는 조용히 해라. 어떻게 죽일 생각이지? 여자를 못 대하는 놈이. 너 지금 바보라 했냐? 아드리고리에게 논파당하자 격노한다. 이 둘은 라이벌 관계다. 애초에 여자를 전부 죽이면 인류는 멸망하게 된다. 여러모로 논외이다.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내가 극복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스스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일단 신이 말한 조건은 첫 번째 방문자가 올 때까지 절대 외출하지 말라. 그였으니 이제 용사와 대치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노인이 뭔가를 생각하는 얼굴이다. 나는 느긋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역시 경험을 쌓을 수밖에 없겠지. 네, 저에게 한 가지 묘안이 있습니다. 그러냐? 그럼 맡기마. 그런데 그 자들은 돌아갔나?
일단 노인이 생각이 있는 듯하니 일단 맡기기로 했다. 내 마지막 질문에는 제코가 대답했다. 아까까지는 성을 배회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물 창고로 향했습니다. 뭐? 거기도 그냥 통과한 건가? 아닙니다. 중요한 시설의 경비는 그대로입니다. 골렘이 지키고 있으니 저놈들로는 돌파할 수 없을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골렘이 용사 일행을 박살내고 돌려보냈다는 보고가 들어온다. 솔직히 천년 동안 잠자고 있던 보물 같은 건 도둑 맞아도 별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한데 내 솔직한 생각에 노인이 고개를 젓는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세계 최고 난이도 던전인 암흑신전을 돌파하고 가디언을 쓰러뜨린 자만입니다. 돌파하는 것만이라면 간단할 것 같은데 내 태클에 노인은 못 들은 척했지만 나는 그의 얼굴이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저놈들도 그 골렘을 통해 이 신전의 무서움을 알게 되었겠죠. 제코가 그렇게 격려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사신족의 무기력함만 부각시켰을지도 모른다. 역시 정진할 수밖에 없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며칠 후 캔터브리지 학원. 도대체 그 신전은 뭐야? 그 골렘 너무 강하잖아. 아침 학원에 오니 교실에서 재미가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 아직도 그러고 있어? 사실 그게 사신이었던 거야. 티라이자는 이 불평을 몇 번째 듣는지 손가락을 세었다. 대충 말하지 마. 그러고도 네가 현자야. 재미가 지적하자 티라이자는 조금 화가 났지만 곧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럼 이 며칠 동안 현자가 전력으로 고찰한 경위를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 아니 잠깐만 그건. 안 돼. 이 얘기 분명 길어질 거야. 재미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미 늦었다. 자업자득이다. 아니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건 아마도 천년 동안 약해졌던 것입니다. 천년이나 사는 생물은 드물지 않습니까? 가신들은 이미 모두 죽어버렸겠죠. 그래서 신전은 텅 비어 있었고 불사의 마법 인형인 골렘만이 살아남아 그것이 보물 창고 등 중요한 시설을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라, 생각보다 짧다. 재미는 안심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그리고 아이리스의 고향 마을의 전승과 대조해 보았는데요. 이야기가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재미는 더 이상 관심이 가지 않게 되었다. 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네. 유필리아와 아이리스가 등교하여 대화에 합류했다. 약해졌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걸까? 유필리아는 소극적이긴 하지만 티라이자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보다 그 골렘이야. 재미가 골렘 이야기를 꺼내자 유필리아도 다소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건 솔직히 마왕보다 강했어. 게다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골렘의 강함은 재료와 만든 사람의 마력에 달려있죠. 재료도 미스터리였지만 만드는 사람의 실력이 대단했을 거예요. 티라이자는 현자로서 마법과 그것을 이용한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번 마왕은 약했다. 그런 말이 일부에서 들렸죠. 유필리아의 말에 재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질투나 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재미는 마왕 토벌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중에서는 유필리아와 티라이자 두 사람이 참가자였다. 하지만 그 정도로 강한 적이 실존한다면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만큼 충격적으로 강했던 골렘이었다. 어차피 다음 마왕이 언젠가 나타날 거야. 그때까지 단련하고 그 녀석도 쓰러뜨리면 그만이야. 유필리아가 힘차게 선언했다. 그때 종이 울렸다. 조례 시간이 된 것이다. 너희들 자리에 앉아라.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소리친다. 오늘부터 우리 반에 새로운 전학생이 한 명 들어온다. 들어와라. 담임의 부름에 한 소년이 들어왔다. 물론 캔터브리지 학원의 교복을 입고 처음 뵙겠습니다. 이슈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천년의 속박에서 해방된 자 바로 사신 이슈탈이었다.